네, 김차동 FM 모닝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일요일, 매주 일요일 이 4부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굿모닝 인문학 주제가 뭐죠? 미륵의 배꼽에는요 예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언서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에서 예언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한승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그 전공이 뭡니까? 저는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종교학.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미륵의 배꼽에서 나온 예언서. 우와. 이게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오늘 저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네. 뭔가 좀 재미도 있으면서도 의미도 있고, 네. 무엇보다 우리 이제 전북 지역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당시에 동북아 정세까지 영향을 준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네.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언서 하니까 굉장히 귀가 쫑긋해집니다.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예, 이 사건은 이제 1892년에 있었습니다. 네. 1892년이면 동학농민전쟁이 있기 이제 2년 전인데요. 이때 지금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지금의 그 선운사, 그 선운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그 대학생 때 그 선운사의 그 학과에서 답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흔히 가게 되는 그 절 뒤쪽으로 한 산길을 10분, 2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은 도소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커다란 그 마의 미륵불이 있는 걸로 이제 유명해요. 예, 그걸 이제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미륵불인데 거기에 얽혀 있는 전설을 그때 처음 듣게 됐습니다. 전설이 있었어요. 예. 지금 또 그 앞에서 저 지역민들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 얘기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구나.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1892년에 당시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손화중이라고 하는 알아요. 이제 지도자 휘하의 네네네. 그 동학도들이 이 선운사의 이 도소람에 있는 마애불 뱃속에 어떤 예언서 한 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 책이 세상에 나오면은 조선왕조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왜 미륵에서 예언서가 나온 걸까요? 미륵은 또 어떤 부처인지도 한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미륵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예, 현재의 부처가 석가모니라면은 먼 미래에 나타나서 미래의 세계를 구제할 부처라고 해서 이제 미륵을 미래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래불 사상이 이 나중에 이런 메시아 사상하고도 많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 사상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해가지고요. 미륵을 잘 섬기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면은 미륵이 지금 나중에 내려오려고 머물고 있는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생신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생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미륵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텐데 지금 우리가 아주 선한 공덕도 많이 쌓고 하면은 그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하생신앙이 어떤 정치적인 저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혁명가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좀 맞게끔 이러한 뭐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활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원래의 그 미륵 하생신앙에서 미륵이 내려오는 시기는 대략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머나먼 미래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반란의 미륵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한번 바꿔놓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마 여기서 저 예언서가 하필이면은 그 미륵불의 뱃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믿음도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언을 믿고 반란을 일으킨 사례가 뭐 혹시 또 있습니까? 예, 사실 그게 제가 주로 연구를 해본 분야인데요. 예. 대략 그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때의 그 역모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문 기록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략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명백하게 이런 종교적인 예언을 믿고 반란을 일으킨 사례가 네. 수십 건이 넘게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노비가 있었는데요. 예. 그 노비가 자기의 그 관상을 어떤 중국인 관상가가 봐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반드시 황제의 상이다. 황제가 될 수 있는 상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역모를 꾸미다가 이제 걸린 경우도 있고요. 내가 황제가 될 상인가 어떤가 뭐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정감록이라든지 뭐 도선비기, 남사고 비결 이런 예언서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책들에서는 특별히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긴 한데요. 앞으로 이씨 왕조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뭐 정씨죠. 흔히 우리가 정도령이라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네네. 바로 그 정씨, 정씨 왕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씨가 나온다면 우리가 그 반란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 일종의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거 때 대선 때 되면은 네. 어느 장관 누가 할 거고 어느 비서는 누가 할 거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예언서 내용이 실제로 어떤 거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예언서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정감록이라든지 여러 예언서들이 조선 후기 이후로 계속 등장했습니다만은 이 예언서는 뭐냐면은 이게 나오기만 하면 왕조가 이제 바뀐다. 조선 망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를 보고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서를 찾았다더라. 저 길을 따라가면은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동학이 예언서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그 후에 뭐 보은 집회라든지 금구 원평 집회 같은 걸로 이어지고 네. 마침내 그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네네. 국가에서 이제 청하고 일본의 군사를 그렇죠. 끌어들이는 바람에 사실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크게 흔들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미륵불 배꼽에서 예언서를 꺼낸 사건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네. 동북아시아 전체 정세를 뒤흔들어 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서들이 등장한 시대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아주 기상이변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관리들의 탐악이 심하다든지 하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퀴즈 하나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퀴즈요? 네, 어떤 퀴즈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선운사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가보셨지만 고창 선운사 앞에 가면은 이 장어구이가 유명합니다. 맛있죠. 네. 이 고창 지역에서 나는 이 독특한 장어구이 요리를 네. 뭐라고 하는지 오늘의 퀴즈입니다. 교수님, 잠깐만. 미륵 배꼽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어 이야기. 뭐 먹어야 이제 혁명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예, 네 글자입니다. 주간식입니다. 여러분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You want a timeless song, I wanna change the game. Like modern architecture, John Lautner coming your way. I know you like this beat, cause Jeff been doing the damn thing. You wanna turn it up loud, future nostalgia is the name. I know you're done trying to figure me out. My name's on the tip of your tongue, keep running your mouth. You want the recipe but can't handle my sound. No matter what you do, I'm gonna get it without you. I know you ain't used to a female alpha. No matter what you do, I'm gonna get it without you. I know you ain't used to a female alpha. Can't be a rolling stone if you live in a glass house. You keep on talking that talk. One day you gonna blast out. You can't be bitter if I'm out here
here showing my face. You want what now looks like. Let me give you a taste. I know you're dying trying to figure me out. My name's on the tip of your tongue, keep running your mouth. You want the recipe but can't handle my sound, my sound, my sound. No matter what you do, I'm gonna get it without you. I know you ain't used to a female alpha. No matter what you do, I'm gonna get it without you. I know you ain't used to a female alpha. You can't get with this if you ain't built for this. You can't get with this if you ain't built for this. I can't build you up if you ain't tough enough. I can't teach a man how to wear his pants. I know you're dying trying to figure me out. My name's on the tip of your tongue, keep running your mouth. You want the recipe but can't handle my sound, my sound, my sound. I know you're dying trying to figure me out. My name's on the tip of your tongue, keep running your mouth. You want the recipe but can't handle my sound, my sound, my sound.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네. 정답 발표해야죠. 뭡니까? 예, 정답은 풍천장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드시나 봐요? 아, 예, 아주 좋아합니다. 이 처가가 고창이어가지고요. 예. 예, 갈 때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언만큼이나 굉장히 좀 엉뚱한 한승원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승원 교수님과 함께 미륵의 배꼽에서 나온 예언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학을 믿는 신자들이 근데 이제 미륵이나 예언을 신봉한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종교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예, 원래 동학은 저 경상북도 경주에서 수훈 최재우가 이제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이 프로테스탄트 유교다. 유교를 이제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종교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뭐 반란을 일으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를 개혁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경북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호남과 특히 황해도 이런 지역에서 많은 그 저항적인 농민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이런 미륵신앙이라든지 미래의 뭐 왕조가 바뀔 거라는 예언을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 경상도에서 나타났지만은 이 호남 지역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활발하게. 원인이 여기에 네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호남 지역의 종교 문화 특징도 한번 좀 짚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호남 지역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런 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술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를테면 뭐 풍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점을 친다든지, 관상을 봐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뭐, 과거는 안 보고 전부 다 그런 아주 잡스러운 학문, 술수에만 몰입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 호남 지역의 종교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도 특히 전남 지역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더 유교풍이 강한데 네. 이 전북 지역으로 오면은 확실히 이런 술수라든지 이 새로운 종교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일례로 뭐 이제 증산계통의 종교라든지 원불교 같은 새로운 종교들이 전부 다 이 전북 지역에서 나타났지요. 네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동학을 좀 더 급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미륵 배꼽에서 나온 예언서입니다. 예.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예언서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예. 우리 교수님은 또 연구도 하시고 실제로 또 보셨을 테니까
어떤 예언이 좀 있었습니까? 자, 이 예언서가 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예.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이제 전승을 보면은 이 예언서를 뭐 바로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손아중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나중에 뭐 전몽준에게 넘겨서 나중에 그 나라를 뒤집고 나면은 한번 이거를 발표를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등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동학도들이 이 손은사를 공격해가지고 예언서를 꺼내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전라감사로 있었던 이소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예언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먼저 한번 꺼내봤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 내용은 적지 않았고. 내용을 네. 딱 한 줄 읽었을 때 네.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예.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딱 한 줄의 내용만 남아있어요. 뭐라고 남아있습니까? 이 책을 전라감사 이소구가 열어볼 것이다. 아, 그렇게? 그렇게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읽어본 거고? 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동학도들이 예. 아니 우리가 또 열어보면은 천둥번개 쳐가지고 벼락 맞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참여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내가 그런 술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부비 트랩이었던 거죠. 한번 작동하면은 이거 일회용이다. 벼락이 다시 나오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히 열어도 된다라고 해서 예, 동학도들이 마음 안심하고 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미궁으로 빠졌네요. 예, 원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 비슷한 예언서는요. 네.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출판도 되고 심지어는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아주 오래된 그 고문서들 중에 이런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믿어지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 교수님은 그런 예언서를 연구할 생각이십니까? 예, 물론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예언 신앙이라든지 미륵 신앙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어떤 이런 반란이나 개혁 같은 것을 뭐 선동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예언서에서도 앞으로 이제 세상이 망할 텐데 그때가 되면 뭐 십승지 같은 아주 좋은 땅에 가서 하면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19세기 말과 같은 아주 이제 급진적인 상황이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은 반란을 위한 사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미륵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미륵 신앙 같은 것들이 반란의 사상이 된 것은 중국에서 먼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19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요나오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자체로는 세상을 잘 고쳐서 아주 재앙이 없고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거든요. 주로 민속에서 나오는. 그런데 이것도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 이후로 가면은 세상을 아주 근본부터 뒤엎어버리자.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거군요. 그 맞습니다. 시대상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이런 민속적이거나 종교적인 사상들이 19세기 말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변혁적인 개혁적인 사상으로 바뀌어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의성을 전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재미. 예. 네. 우리가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볼 때 아주 이제 성리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사람들은 아주 힘없게 당하고 있었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쉽게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꼭 이런 유교, 성리학의 세계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 미륵신앙이라든지 예언사상 같은 것도 굉장히 폭넓게 믿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좀 다양한 알 수가 철학과 있습니다. 학문을 두루두루 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상적인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을 때 이런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이런 과감한 운동을 아주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륵 배꼽에서 나온 예언서라는 주제로 한승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예언서에는 뭐가 적혀있는지 저희가 한 줄만 파악할 수 있었네요. 다음에는 좀 연구를 더 하셔서 뒤에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발굴이 되면 저희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야기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